안녕하세요. Do Your Own Research 도우리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11월 19일 금요일, 오늘도 코인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증시 불안이 계속되고 있고요. 고물가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많으신 분들의 자산이 상당히 위축이 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위축된 자산을 어떻게 하면 좀 지켜내고 고물가 시대에 더 쌓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코인에 투자하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 코인에 대한 얘기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을 많이 다뤄볼까 합니다. 그것의 첫 시간으로 오늘 제가 지켜보고 있고 투자하고 있는 코인, 그것의 이코시스템들, 그것의 블록체인 기술들을 좀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주식시장이 좀 불안했어요. 특히 중소형 기술 혁신주들은 2021년도에 아주 크게 타격을 받는 한 해고요. 큰 폭으로 폭락한 많은 주식들이 살아날 기미를 못 보이고 있는 한 해가 됐습니다. 전체적인 이런 지수로 봐서는 상당히 고점에 와 있는데, 이런 고점에 와 있는 이 지수들은 몇 개의 큰 회사들이 끌어올린 그런 지수들이어서 그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이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어요. 그 연준이 트랜지토리라고 그랬는데 이게 완전히 굳어지는 상황 같아 보입니다. 물가가 한 달 전에 외식한 거하고 지금 외식한 거하고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차이가 너무 나고요. 이제 앞으로는 외식도 못 하겠다 할 정도로 너무 지금 물가가 비쌉니다. 이 인플레이션이 도래를 하면은 아무래도 자산에 타격이 있겠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런 것인데, 더군다나 주식에 투자하신 분들은 또 마이너스 수익까지 나버리면 더 큰 손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 올해 초부터 주식시장에 돈을 넣지를 않고 있습니다. 넣는 돈을 이제 코인 시장으로 돌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코인 시장에 돌린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이었죠. 손쉽게 연 9%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를 해왔습니다. 블록파이에 구자를 오픈을 하고 블록파이에서 제메나이라든가 USDC를 코인을 사서 이 거래소 제 어카운트에 두면 9%의 이자를 받는 그런 안전한 자산 운용을 해왔는데요. 지금 이런 인플레이션 상황 같으면 이 9%도 제가 볼 때는 이익이 나는 투자처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SEC 미국 정부에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주는 9% 이자율을 제재하려는 움직임이 전부터 있었는데 그 움직임을 더 본격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블록파이에다가 경고장도 보내고 블록파이뿐만이 아니고 보이저라든가 셀시어스라는 그런 코인 거래소들에게 제재할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어쩌면 이 9% 이자를 받는 것도 없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불안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블록파이에 들어가 있는 투자금들도 어쩌면 빨리 회수해서 이 알트코인 쪽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근에 급락을 했다가 다시 지금 회복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56,000 선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은 사지 않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다행히도 비트코인을 사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많이 올라서 상당히 다행인데요. 그나마 또 불행인 것은 제가 좀 오래전에 비트코인을 우연히 사서 갖고 있었는데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손해를 많이 봤는데 팔지는 않고 갖고 있으니까 본전 만회하고 이익이 이제 계속 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폭락할 것이 두려워서 계속 크게 오를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비트코인이 있어요. 순이익분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좋은 것이고, 만약에 5만 5천까지 떨어지면 조금씩 조금씩 더 사 모아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은 이 블록파이에 예치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 비트코인이 더 커지고 하면 비트코인이 아무래도 제 이 블록파이에서 이제 이자를 주고 있어요. 한 1.5%인가요? 1%인가 이자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이자 때문에 블록파이 어카운트에 지금 예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자도 비트코인으로 줘요. 아주 조금씩 주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지금 예치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런 그 거래소에 예치하는 것은 좀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외장 지갑을 구입을 해서
가치가 좀 더 올라가면 옮겨 놓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투자를 지금 계속 모으고 있는 것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제가 너무 좀 늦게 들어간 면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도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앞으로 확장성이 더 클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2.5가 앞으로 출시될 상황입니다. 이 2.5는 지금 이더리움의 거래 속도라든가 가스피 프로그램을 많이 보완하고 향상시킨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더리움 2.5가 출시가 되면 아무래도 이더리움의 거래량이 크게 늘면서 지금도 상당히 많이 오른 이더리움의 가격인데 그것 때문에도 좀 더 오르지 않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한 다른 블록체인에 건너가서 여러 가지 투자처를 모색을 하고 특정 블록체인에서 돈을 좀 투자를 하시려면 이더리움을 어느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피 문제도 있고요. 이더리움은 필수적인 코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런 그 가스피 프로그램과 거래 속도의 프로그램 때문에 여러 다른 블록체인 기술들이 나왔어요. 그중에 이제 하나가 폴카닷입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이 이제 폴카닷 패러체인 억션인데요. 이 폴카닷도 앞에서 말씀드린 이더리움의 그런 단점들을 보완을 했어요. 그리고 이 폴카닷 이코시스템에 다른 프로토콜들을 연결시켜서 여러 가지 투자며 게임이며 NFT며 얼트코인에서 할 수 있는 옵션을 생성을 시킨 이코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폴카닷 코인도 이 폴카닷에 건너가서 경험을 하시려면 폴카닷 코인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폴카닷 코인도 계속 매집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카닷 파라체인 억션이라는 것이 있어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인피니티가 지금 억션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 억션도 좀 보면서 이 폴카닷 파라체인 옵션에 대한 얘기도 여러분들과 하는 시간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인피니티가 만약에 폴카닷 체인의 억션에서 선정이 되면 인피니티의 코인 가격도 아주 크게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번에 파라체인 억션에서는 캘라가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인피니티도 관심이 저는 상당히 큰 상황이고요. 요 파라체인 억션에 참여하는 방법도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라나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솔라나도 앞에서 이더리움의 단점들을 아주 혁신적으로 보완한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이 솔라나를 중심으로 많은 프로토콜이 블럭으로 연결이 돼서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솔라나 코인 가격도 엄청나게 뛰어올랐어요. 그래서 떨어지는 국면에서 뭐 한 200불 언더에서 조금씩 매집을 해서 갖고 있어야 될 코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코시스템에 엄청나게 많은 블록들이 연결이 돼서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블록체인의 환경에서 놀 수 있는 그런 이코시스템을 형성한 것이 솔라나입니다. 그래서 솔라나도 앞으로 자세하게 리서치하고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 있는 것이 이제 폴리곤인데요. 매틱이라는 코인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폴리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더리움의 단점인 속도와 수수료를 보완을 아주 크게 해서 폴리곤도 상당히 많은 여러 체인들과 연결을 해서 이 안에서도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폴리곤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게임들이 많이 이 폴리곤 체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폴리곤 체인에서의 또 활동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틱 코인도 좀 매집을 해서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테라 생태계에서 일찍부터 들어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20%의 이자를 준다는 앵콜 프로토콜에 돈을 좀 많이 넣어 놨습니다. 이 외에 이제 테라 루나 이코시스템에서 많은 체인들이 연결이 되고 새로운 체인들이 탄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테라 프로토콜도 주시하면서 여러분들과 알아보는 시간 계속 가질까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과 얘기했던 아발란치도 있죠. 아발란치도 놀 수 있는 데가 많아요. 매력적인 투자처도 많기 때문에 이 아발란치도 여러분들과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얼마 전에 투자를 했던 원더랜드도 이 아발란치 이코시스템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원더랜드에 투자를 하시려면 아발란치를 꼭 거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발란치 토큰도 저는 계속 조금씩 떨어질 때마다 사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뭐 투자뿐만이 아니고요.
어차피 아발렌치에 들어가려면 이 아발렌치 코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아발렌치도 계속 주시하고 있는 이코시스템이고 블록체인 기술입니다. 사실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쉽게 얘기하면 소프트웨어 컴퍼니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소프트웨어 컴퍼니들이 옛날에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애플이라든가 IBM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그 회사에만 소프트웨어가 구동이 된 상황이었죠. 이제는 이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나오면서 그냥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직접 개인들과 거래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변해가는 것이 이제 디센트럴라이즈된 방식인 것이죠. 은행을 찾아가서 돈을 빌리려면 돈 많이 있는 사람이 이자율이 더 싸고요. 돈 적게 있는 사람은 빌리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런 디센트럴라이즈 블록체인 방식으로 돈을 빌리는 것은 돈을 많은 사람도 같은 퍼센티지로 빌릴 수 있고요. 일부를 빌리는 사람도 같은 이자율로 돈을 빌리고 투자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상당히 혁신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원더랜드의 9만%의 이자, 이것도 전략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점에서 투자하시고 고점에 올라갔을 때 빼셔서 다시 저점에서 들어가시는,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폭락했을 때 9만% 이자면, 만약에 들어가셨던 것이 폭락을 하면 이 이자율이 전혀 소용이 없어요. 돈이 불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략적으로 투자를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카다브라 단 머니라는 그것도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 여기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밈이라는 코인이에요. 매직 인터넷 머니라는 그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민트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카다브라에 본인이 스테이크 하셨던 이 메모리 코인을 담보로 잡아서 그 정도의 매직 인터넷 머니 밈 코인을 빌리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스테이크한 이 메모리 코인을 담보로 잡으시면 W 메모라고 바뀝니다. 그래서 저의 지갑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 메모리 코인은 계속 이 원더랜드의 이자율로 계속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의 밈 코인을 빌려서 다시 갖고 와서, 물론 그 밈코인을 빌리면서 발생하는 이자율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뭐 한 3%, 5%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담보를 넣은 거에 대한 이자를 받는 부분도 있어요. 담보를 넣고 받는 이자가 더 커서 여기에서는 손실이 안 난다고 합니다. 빌려온 돈을 가지고 밈코인도 다시 투자를 할 수 있죠. 여러 가지 투자처를 쫓아다니셔야 돼요. 지금 이런 고물가 시대와 불안한 증시 상황에서는 자산을 지킴과 동시에 자산을 불릴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젊으신 분들은 진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라든가 이런 블록체인에 필요한 코딩이라든가 이런 것을 꼭 공부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의 기능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코시스템들을 계속 공부해 나가시면서 투자처를 찾으시고 또 빼시고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실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또 여러분들 의견들 공유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